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슈투트가르트 대 마인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기복이 심한 상태로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전반기 성적 부진에 책임을 물어 감독을 경질한 이후 3승을 챙기면서 1차적인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 슈투트가르트의 특징은 선수단의 나이가 아주 젊다는 것이죠. 리그에서 평균 나이가 최연소라 에너지 레벨을 최대한 실린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방과 중앙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물론 이 때문에 뒷공간이 넓어지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고 수비에서는 노력미가 부족해 무너질 때는 정말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기세를 타면 상대를 끊임없이 몰아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홈에서 치른 최근 2번의 경기에서 라스트미닛 골로 승리를 따내는 등 활기와 저력이 남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적이 올라갈 계기가 있으면 좋은 성과를 내는 편이죠. 젊은 팀답게 분위기를 타는 경우에는 위협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타입. 최근 홈에서 치른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감독이 바뀌자 팀의 스피릿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후반기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강등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상황이라 팀의 위지가 남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인츠는 무난한 중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친선 경기에서는 무패를 4경기째 달리면서 후반기에 좋은 성적을 기대해볼 만한 여지는 생겼는데 전반기에 1무 3패로 좋지 못한 페이스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나빴기에 후반기 반등은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습 성향으로 나섰을 때 성과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빌드업이 롱볼과 크로스 위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더 좋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후방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근소하게 많기는 하지만 홈에서는 점유율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오는 등 적극적인 공격에 나서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롱볼 위주의 역습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실점 수치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바이언에게 전력 차이를 실감하면서 2대6으로 패한 경기와 호펜하임에게 1대4로 패한 경기를 제외하면 6경기 5실점으로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인터셉트 능력이 좋아 상대의 빌드업을 제어하는 모습을 꽤 자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브레멘이나 메넨글라트바흐 같은 팀을 상대로는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생각보다 짧은 패스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고 있고 공중볼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성향은 아니라 수비적인 흔들림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홈 강세는 인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인츠가 역습 성향으로 나서는 원정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한 바 있었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의 사이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기입니다. 오히려 팀 내 어시스트 1위인 소사의 결장으로 인해 슈투트가르트 측면에 누수가 생겼음을 감안한다면 마인츠가 승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유니온 베를린 대 호펜하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동화를 쓸 뻔했습니다. 지난 시즌 우위에 이어 전반기 1위를 달리면서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키나 했지만 선수단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전반기를 1무 2패로 마치면서 순위가 순식간에 5위로 떨어졌고 현재 도르트문트 등 아래 순위의 팀과도 승점 차이가 많지 않아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상위권 팀이지만 빌드업은 롱볼 양상이 많은 편인데 롱볼을 직접 따내거나 그른 세컨볼을 미드필더가 탈취해 공격으로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결국 활동량과 체력 위주의 경기를 풀어나가는 편이라 전반기 막바지에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대량 실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선수단이 긴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체력적인 보강이 된 상황에서는 다시 플랜 A가 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아위니를 EPL로 보냈지만 베커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아위니에게는 베커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선수라는 혹평도 있었던 만큼 베커가 남아있다면 공격진 구성이 아주 어렵지는 않은 상태죠. 영보이즈에서 영입한 팩폭의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능력을 바탕으로 아위니의 공백도 가볍게 메웠습니다. 호펜하임은 전반기를 5경기 1무 4패로 매우 좋지 못하게 마쳤습니다. 매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는 팀이지만 한 끗이 모자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시즌에는 전반기부터 유럽 대항전 진출은
언감생심이 되어버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호펜하임의 스타일은 본인들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 우니온 베를린이 점유율에 집착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중원에서는 호펜하임이 주도하는 경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격진의 결정력은 이와는 별개의 성과, 올 시즌 공격 효율에서 리그 밑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어 득점력의 기복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다브루가 교체 선수로 출전하는 빈도가 높음에도 좋은 생산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주전으로 나서는 바움가르트너의 활약상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비적으로 불안함을 보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라인을 꽤 높이는 편이라 우니온 베를린의 롱볼에 뒷공간이 공략당할 가능성도 있고 올 시즌 공중볼 경합 능력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롱볼과 포스트 플레이, 세컨볼 싸움의 우니온 베를린이 강점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과의 상성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세트피스에서의 실점 비중도 18%로 꽤 높습니다. 베를린이 우세합니다. 순위 하락을 겪기는 했지만 월드컵 브레이크 동안 선수단이 전반적으로 체력을 충전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체력 위주의 우니온 베를린 플랜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팀의 공중볼 경합 능력이 상당히 차이가 심해 롱볼 위주의 경기를 펼치는 우니온 베를린의 공격 플랜이 잘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볼프스부르크 대 프라이부르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10월부터 리그 8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순위를 7위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유로파 진출이 가능한 6위와는 승점 2점 차이로 후반기에 경기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면 유럽 대항전 진출도 꿈은 아닙니다. 홈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이 완벽히 달라지기 때문 전반적으로 중앙에서의 빌드업과 점유율 확보가 잘 되고 있어 공격에서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이 홈에서의 호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홈에서는 7경기 15골로 경기당 2골이 넘는 득점이 나오는 중 다만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은메차가 부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방에서의 영향력이 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실점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타입입니다. 때문에 중앙 빌드업을 시도하는 팀들에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홈에서 도르트문트를 2대0으로 잡아낸 바 있었고 브레멘과 웨넨글라트바흐에게도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프라이부르크가 중앙 빌드업에 집착하는 유형은 아니고 실리적인 접근으로 롱볼을 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의 공격을 100% 제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전반기 페이스는 아주 좋았습니다. 3패를 당하기는 했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였던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 바이언이 상대였고 그 이외의 팀들을 상대로는 무패를 기록하면서 리그 2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슈트라이히 감독은 400과 300을 오가면서 다양한 포메이션을 구사할 수 있는 감독, 활동량을 중시한다는 큰 틀은 변함이 없지만 상대 팀에 따라서 유연하게 전술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리적으로 롱볼을 쓰면서 뒷공간을 노리는 방식을 사용할 때도 있고 그리퍼의 강력한 왼발킥을 이용해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포 이외의 그레고리치도 엔트리에 남아있고 공중볼 경합 능력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점유율 싸움에서 볼프스부르크에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득점 생산력에서 큰 문제를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원정에서의 실점이 많은 편이기는 하나, 바이언과 라이프치히에게 패한 경기를 제외하면 멀티 실점은 단 2번뿐이라 수비적으로 문제가 뚜렷한 팀은 아니죠. 이선 자원에게도 활동량을 크게 가져가는 것을 요구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자신들의 이선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면서 정확도를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입니다. 프라이부르크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합니다. 원정에서 실점률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바이언과 라이프치히에게 대량 실점을 허용했던 두 경기가 섞인 기록이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가 원정에서 약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 정확한 빌드업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프라이부르크의 유연한 전술 변화와 임기응변 능력을 기대할 수 있고 볼프스부르크 최다 득점자의 낙마로 인해 볼프스부르크가 빌드업에 방점을 찍어줄 선수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